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윤 선생님 네. 윤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셨을 때 네. 과거에 IMF가 이제 대한민국에 네. 이 100을 만점으로 했을 네. 때 경제적인 충격이 네. 100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이요? 아니, IMF 때 우리가 네. 느꼈던 경제적인 충격의 강도가 좀 언제랑 비교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막 주관적으로 이렇게 아, 한 100이 네. 충격이 제일 큰 거라면 그 증가라면은 예. 뭐 한 80 정도는 됐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또 충격이 그 네. 오일 오일 쇼크 쇼크. 80년대 예. 그때는 예. 얼마쯤 됐어요? 그때는 뭐 한 70 정도. 70 정도. 예.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 왜냐하면 IMF가 훨씬 제 눈에 그렇죠. 고통스러웠죠. 그때는 줄줄이 예. 짐을 싸들고 예. 저 회사원들이 다 잘렸잖아요. 예.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줬잖아요. 예. 자영업이 송두리째 망하고. 그때 뭐 오일 쇼크는 좀 네.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죠. 좀 어려웠다는 분위기는 느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현실에 막 그렇게 완전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뭐 예. 성장률은 뭐 예.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예, 예, 가고 예, 했지만은 그렇죠. 예. 서민들이 그렇게 체감은 또 못하는 못하는, 그런 점이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는 몇 네. 번 어느 정도 돼요? 저는 IMF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한 70 정도. 예, 예. 70 정도에는.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비슷하게 윤 선생님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게 세계 경제적인 충격, 한국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120으로 봅니다. 100을 넘었어. 100점 120을. 만점에 예. 120으로 봅니다. 예. 이게 1파, 2파, 3파가 오고 세계 경제나 우리 모든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쌓아왔던 모든 게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민이 특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저는 서구 문명이나 네. 인간의 문명에 대한 네. 패러다임에 대한 네. 이 성찰이 필요할 수준만큼의 충격이다. 그렇죠. 이게 제 3차 세계대전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일본의 아베가 뭐 네. 3차 세계 대전이라고 이랬다가 시끄러운데. 네. 근데 이 부분에 정말 저는 참 놀란 게 예. 패스트가 중세 사회를 휩쓸어 버려서 중세 사회가 재편이 되는 계기가 그렇죠. 됐다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뭡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네. 하고 이제 AI를 네. 농하고 뭐 전쟁도 기계가 대신한다 하면서 이제 인간이 천년두나 뭐 이런 어떤 매독균 바이러스에서는 나병이나 우리 옛날에 예. 이런 데서는 벗어나서 이제 이런 거는 가끔 가다가 충격을 주지만은 전방위로 번지지 네. 못하고 그냥 약간을 이렇게 네. 우려하게 만들다가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네. 의학이나 과학 수준을 갖췄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걸 겪어보니까 각 나라가 미국부터 유럽까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 우리가 일본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잘 살고 선진국이라 했던 나라들이 처음에는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정도니까 이란 정도니까 저렇게 그렇죠. 허접하지 했는데 네. 그 나라에 가니까 가는 나라마다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탑이 예. 그냥 사상 노각 모래성을 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인공호흡기를 못 만들고 세계 최대 패션 회사가 마스크 하나를 못 만들고 미국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정상한테 전화해서 마스크 달라고 구걸하고 예.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인공위성 띄우고 우주를 날아다니는데 지금 간단한 저 삽질 하나를 못하는 꼴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이거는 인류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충격은 이게 국력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소비 세계적 분업 네트워크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경제 내적인 문제로 위기가 왔을 때는 네. 지난번에 이제 대표적인 게 2008년 네.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세계의 주요 20개국이 모여서 논의하자고 G20가 만들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환율이나 예. 관세 부분을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돈을 같이 풀고 네. 이러면서 진정이 되기 진정이 시작했잖아요. 됐죠. 예. 근데 이번에는 세계가 뭐 모여서 논의를 하거나 뭐 유엔에서 회의가 한번 열리거나 네. 이런 게 거의 없이 전부 그냥 지불지각거라 각자 도생이죠. 뭐 화상회의 함했다지만 쇼고요 그거는. 네. 뭐 연대니 공동 고민이 자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방역은 각자 지껏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당장 이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스스로 이 코로나19의 병의 특성이 스스로 문을 닫아야지 이게 극복이 되는 거 아닌가. 세계에서 문 열어놓고 방역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자국 이기주의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특히 좀 많이 좀 그 급하게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네. 정상끼리 만나서 회의하는 것도 오를까봐 네. 뭐 정상 중에도 감염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하고 네. 화상으로 그냥 땜빵질하고 끝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네. 코로나가 양면이 있어가 하나는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이렇게 공포를 주는 거 예. 의학적인, 네. 다른 한면은 이게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의 활동이 스톱이 되면서 네. 또 각 나라마다 문을 걸어 잠그면서 그야말로 경제가 붕괴된다는 양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경제 붕괴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데미지가 지금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잭 웰치 G 회장을 중성자탄 잭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중성자탄이라는 거는 건물에 떨어지면 건물은 그대로 있고 안에 사람만 죽는다고 그래서 예. 잭 웰치가 사람을 하도 많이 자른다고 해고를 많이 그랬어요. 해고의 모왕이라고. 예, 이 콜레라가 이 중성자탄 같아요. 예. 예, 나라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그 안에 다니는 사람만 저렇게 꼭꼭 집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활동을 못하게 네. 만들고 많은 사망자를 낳게 하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에볼라나 뭐 사스나 이런 거는 걸리면 걸린 사람이 이동을 못하고 앓다가 바로 세상 뜨잖아요. 네. 그 전염은 그렇게 많이 안 됐거든요. 네. 메르스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멀쩡한 사람이 잠복기 상태에서 돌아다니니까 예. 이 전염력이나 이 공포감 이거는 상상을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지금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코로나19를 극복을 잘했다고 총선에서도 여당이 압승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 예, 지금 이제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가 오늘 지금 이 금요일 날 오후에 녹화하고 예.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네, 코로나 종식이 되고 경기가 반등이 될 거다라고 이 정부가 이렇게 발간한 경제 동향에서 지금 이렇게도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다. 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구소도 이야기하고 다 이러는데 네, 그런데 기재부의 경제분석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태가 종식이 되는 시점에 네.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내수 수출 고용. 네. 자, 코로나만 끝이 나면 경제는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경제부처의 과장이면 주요 부처의 과장이면 네. 한 상급은 될 건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경제부처 과장이면 아주 뭐 엘리트 과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기관 뭐 부의사관이나 되겠죠. 네. 근데 저렇게 한 거는 정권 입맛에 맞추는 거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도 경제가 바로 못 살아납니다. 그 시차가 어마어마하게 길 수 있지 타임렉이 않습니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1파도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코로나도 이게 가을까지 끝이 어딘지를 이게 내년까지 종식이라는 갈지 표현을 모르는데 쓸 수도 없는 이제 예. 최고 나빠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 이거를 세워야지 종식돼서 경기가 반등할 거다. 정말 참 한심한 생각이죠. 아니 쓰나미 올 때도 봐요. 처음에 작은 파도 오다가 본격 쓰나미가 오잖아요. 예.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하향돼도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네. 될 게 코로나 이전에 세계 경제가 확 잘 돌아가고 네. 막 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올스톱이 되었다면 네. 코로나가 물러가면 시차는 있겠지만 잘 돌아갈 건데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세계 경제가 이 퍼펙트 스톰이 몰려와서 네.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그렇죠. 모른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내관이 될 거다. 그렇죠. 미국이 호황같지만은 실제로는 막 네. 그게 미국이 불황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 전 세계가 빌빌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네. 경제를 살리는 모양으로 보였지만 그러니까 돈을 푼 양적 완화의 체면 효과, 몰핀 효과지. 네. 그 양적 완화된 돈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고 그렇죠. 그걸 해소하려니까 다시 경제가 또 감기가 네. 들고 독감이 들어가고 네. 있다. 이런 정도로 만성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전에 한국 경제는 어땠습니까? 그럼 코로나 한국 전에는. 경제는 미국이나 중국은 호황을 타다가 그 주춤한 예, 정도고 주춤, 예. 한국 경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 문재인 정권 와서 소득주도 성장이니 친노동 정책 하면서부터 그래서 경제가 거꾸러지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전신 타박상, 전신 뭐 질환을 예.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에 지금 코로나가 덮친 거예요. 그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껴도 살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기업들의 자생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 뭐 과거에 문재인 정권 처음 와서 기업들 왜 현금 보유량이 뭐 많냐, 예. 빨리 써라 뭐 했는데 그 현금 보유량 다 썼으면 지금 기업들 다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라도 들고 버텼어요. 들고 있었던 게 지금 그거 벌어놓은 거 갖고 지금 파먹고 있어요. 이 우리가 자택 격리됐을 때 코로나로 집에 냉장고 파먹고 살았잖아요. 예. 한 달. 예. 뭐 저희 집도 냉장고에 보니까 굉장히 깊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집마다 다 그렇죠. 예, 그거 파먹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가 냉장고 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처럼 올라온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빨리 끝날 가능성도 없어요. 저는 본격적인 경기 불황, 경기 붕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 붕괴가 저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한국만 겪는 게 아니라 세계 코로나가 217개국인가 다 그러더라고요. 걸렸죠, 뭐. 예. 그러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네. 있고 오히려 경제가 비리비리하고 존재감이 없는 나라는 코로나에 관심도 없어요. 예. 막 걸린지도 검사도 안 하죠. 모르죠. 걸릴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고 가고 있고 그렇죠. 이제 세계 큰 나라들이 코로나의 상단에 다 걸쳐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제일 많고 거의 뭐 국력 순서 수준대로 사망자와 확진자가 많은 수준 검사도 아닐까? 많이 하고 뭐 예. 치료도 많이 하고 죽기도 많이 하고 통계가 잡히는 거고 예. 못 사는 사람은 공 못하는 사람 아예 시험을 안 보면 공 못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랑 그런 똑같죠. 상황입니다. 예, 아프리카나 남미 후진국이나 뭐 동남아 후진국이나 아예 검사도 안 예. 하니까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죽었으면은 죽은가 보다 예, 하지. 하고. 뭐 검사 키트도 없고 하니까. 예.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죠. 지금 선진국이 종식이 돼도 다시 또 후진국으로 가겠죠. 예. 후진국에서 또 번지면 또 그 선진국으로 오고 그게- 이게 핑퐁으로 수년간 계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병 감염식 핑퐁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병이라는 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하고 동시에 네. 치료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나사도 그렇죠. 또 걸리고 그러고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회복해서 없다 해도 국경을 열어놓으면 또 들어와서 또 가면 그렇죠. 지금 중국이 지금 또 그런 양상으로 실실 그렇죠. 가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100% 개방 경제인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그렇죠. 사는 나라. 예. 지금도 뭐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죠. 예. 네. 그럼 이런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금 중국하고 뭐 미국, 뭐 유럽 이 세 개가 한국의 주요 일본하고 네 개 네.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개 말고의 나라의 수출입은 별로 없잖아요. 많지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무역이 다 올스톱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좀 어떻게 버텨 나가서 지금 좋아진다고 말하는 건지 전 참 의문이에요. 저는 뭐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예, 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 그동안에 기업들이 자구 노력도 하고 기업의 체질 강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자꾸 골병 들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경쟁력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삼성 정도 하나 조금 그래도 좀 나을까요?
현대차부터 지금 뭐 현대차부터 어려워졌죠. 어렵고 코로나 뭐 이전부터. 예. 두산도 저 두산중공업 오늘 내일 그 예. 산소호흡기 꽂고 예. 있고 대한항공 같은 데도 겨우 화물 실어 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있고. 대한항공을 최근에 예. 한국에 한 세 번째 가는 회사 보고 너네들이 넘겨받으라 네. 물었답니다. 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네. 그쪽에서 우리도 지금 숨만 겨우치고 있다고 사양하겠다. 네. 벌어놓은 거 갖고 지금 까먹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LG, SK 뭐 조금 그런 대로 뭐 먹고 사는 정도지 지금 뭐 경제가 거의 뭐 골로 가는 단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전 뭐 베네수엘라식으로 뭐 금방 베네수엘라는 안 되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경제는 자꾸 나빠지면 정부를 쳐다보죠. IMF 때랑 지금 다른 게 뭐겠어요? IMF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한테 기대를 안 했어요. 정부에서 일자리도 안 줬고 돈 나눠주는 것도 안 줬고. 그럼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일자리도 주고 돈도 주고 나라 빚은 관심 없고 자꾸 주잖아요. 예. 정부에 자꾸 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번에 전환소득 돈 줬으면은 좀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달라겠죠. 또 달라고 그러겠죠. 이번에 안 받은 사람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도 또 우리도 달라고 그러겠죠. 자꾸 그러다 보면은 베네수엘라식으로 자꾸 가는 거죠. 기업은 경쟁력이 없고 돈 달라는 수요는 많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재정이 파탄 나겠죠. 자, IMF 때는 예. 한국의 외환 수급에서 문제가 왔지만은 그렇지만은 적어도 수출은 네. 세계는 뭐 호황이었고. 아, 그렇죠. 수출은 그죠? 잘 됐죠. 97년 8년 그때 뭐 IT 붐이 일어가지고 세계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은 오히려 그때 뭐 잘된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축복은 축복인데 숨겨서 왔다. IMF 계기로 해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고 한국 그렇죠. 기업들이 정신을 차리고 은행과의 금융관계에서도 조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DJ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했다는데 물론 뭐 뒤처리 잘한 점도 있지만 우리 경제나 국력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던 그때는 거죠. 경쟁력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IMF 때 적어도 네. 국민 소득이 계속 상승하고 그렇죠. 수출도 상승하고 네. 성장률도 상승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멈칫했지만요. 그러니까 IMF는 우리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내부만 정리하면 그렇죠.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가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보다 한국 기업이 이 뭡니까 수출이나 생산에서도 외국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한 20년 그렇죠. 사이에. 네. 그러니까 지금 주요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해외에 가동하는 공장들이 지금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 뭐 예. 가치 사슬이 무너져 버렸죠 지금.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문제도 사실 그때만 해도 다양한 기업이 다양하게 수출했지만 이 요즘은 이제 수출도 수출 대기업이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핵심이 되도록 수출도 편중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수출도 계속 지금 내리막길 달리고 내리막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출 경쟁력도 자꾸 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태가 지속되면 해외도 해외대로 문 걸어 잠그고 경제가 축소되는 네. 상황에서 한국이 물건을 팔아먹을 때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예. 기업은 다 외국으로 나가 있고 그나마 예. 예. 한국에는 물건 이제 그게 경쟁력 있는 상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공황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대공황이라 대대공황 온다고. 예. 미국이 대대공황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대 5개 합친 공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비관론자는 아니거든요. 예, 비관론자 아니시죠? 비교적 뭐 낙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코로나 19를 계기로 본 미래는 정말 암담하게 짝이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빨리 끝나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만들어져가 이 사건이 뭐 적어도 6개월 안에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꺼지는 듯 했다가 또 변종이 되어서 살아나고 치료제는 안 나오고 또 나라들은 문 열었다 닫고 이번 총선 전에 백신 곧 나온다, 치료제 곧 나온다고 발표하는 회사들도 많고 정부에서 예, 많죠. 얘기했잖아요. 사기꾼 같은 인간들. 그게 어떻게 바로 나옵니까? 저는 한국은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 능력이 안 된다고 자부합니다. 나와도 몇 년 걸리는 건데. 나 장을 찢을게요. 네. 한국이 만약에 백신하고 치료제를 만들면 네. 쪼하지 마세요. 그 문부터 시작해가. 그 국민들이 그걸 믿고 또 이 백신하고 치료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안다면요. 한국에서 이걸 만든다 했을 때 다 웃습니다. 이게 네. 제약만큼 다국적 기업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분야가 그렇죠.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그만큼 엄청난 비용과 노력과 인류 인적 자원들을 확보해서 계속 시도해야 되는데 맷져 들어가도 순식간에 그게 공연불이 되는 게 이 글로벌 제약 한국의 팩사백 한번 보세요. 코스닥에 2등까지 10조까지 갔는데 네. 물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 지금 깜빵 가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제약 분야에서 신약으로 미국에 등록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백신과 치료제라는 거는 코로나에 그것보다 한 100배쯤 어려운 건데. 총선 전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예, 제가 그 오늘 띄우는 거 보고 정말 네. 가스로웠습니다. 그 회장이 옛날 대우자동차에서 차 팔던 사람이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이죠, 세일즈맨으로. 야, 참. 예, 그래 갖고 또 문이 또 네. 이제 치료제와 이제 진단 키트 재미 붙여 놓으니까 네. 치료제 백신까지 언급하면서 야, 저래 갖고 또 주식 띄우려고 하고 네. 또 선거 전에 쇼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넘어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말로요. 이게 치료제 네. 백신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변종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변이가 너무 쉽게 된다. 그래서 서로 종자가 다르다. 네.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 유럽에서 유행하는 거, 한국에서 종자가 다르다. 그러면 종자가 다르면 이거 막아 놓으면 또 항체가 다른 거 또 나오는 형성되면 거죠. 딴 놈이 들어와서 네. 항체 형성인 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140명쯤이 재확진되고 있다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어제는 3살, 5살 애들이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 또 거예요. 걸리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 아마 역사상 가장 어려운 치료가 될 거다. 그렇다면 이거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제가 봤을 때 2년, 3년 안에도 못 만들 가능성이 나는 크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치료제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나라들이 견디다가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한번 유행했다가 사그라들면 또 열었다가 또 딴 데서 들어와서 번지고 그렇죠. 나라마다 또 시차가 다르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이 되어서 한 뭐 3, 40%가 걸리면 좀 덜해진다 해서 한 그런 것 70%까지 걸려야 예. 된대요. 그런데 또 이것도 그냥 지금 하는 소리지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태가 몇 년을 간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사태가 몇 년 간다면 이 세계 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완전히 경제가 무너진다고 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예, 주식 뭐 하지 그랬어요. 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식을 많이 사거든요. 외환위기나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뚝 떨어졌다 금방 반등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예. 이제 우리가 산다는데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정체를 알면 저렇게 위험한 행동은 함부로 못할 거다. 네 돈 갖고 하고 빌리서 하지는 마세요. 네, 그거 난 잘못하면 자살할 거니까 다리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지금 가니까. 위기가 이제 시작인데 지금 저 코로나 19 오기 거의 주식이 전까지 거의 다 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거의 1,900포인트에 거의 육박할 거예요. 예. 예? 오늘 1900포인트를 예, 갔다 해요. 한때 그 1000밑으로 간다던 게 1100이 바닥으로 봤는데 술금쓰고 올라서 1900을 육박할 예. 정도 왔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예. 왜 너무 용기는 좋지만 무모한 용기는 정말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오늘 1918포인트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내재 가치는 뭐 하느님만 아는 부분이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로 온 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빛인데 주식이 저렇게 오른다? 저는 이해할 수 매우 없고.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부동산도 지금 우리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떨어져 줘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파는 사람도 안 팔아요. 예. 예. 들고서 버티면 들고 올라가겠지. 버티고 사는 사람도 떨어지겠지 하고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가 뭔가 실물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동시에 가고 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이 경제적인 재난보다도 이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이런 재난은 대공황 때, 네. 딱 그때가 90년 전에 세계 대공황 때 전 세계가 했지만 그렇죠. 그때의 무역이나 각 나라끼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90년 이후에 현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다른 나라 가기도 어렵고 무역이라는 것도 그렇죠. 극히 제한된 품목에서만 그때 저 있었잖아요. 루즈벨트 그 뉴딜 뭐 네. 그거 갖고 또 바로 극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세계가 서로가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으로 얽혀 있는 네. 고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때 미국에서 시작돼서 독일부터 난리가 나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네. 계기도 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그때가 1이라면 한 10,000배쯤 서로 얽혀 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 경제가 금융 상품화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금융 상품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파생 상품이 계속 막 얽히고 설켜서 예, 전 우리가 세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졌죠. 전 세계가 다 엮여 있는 그런 그렇죠. 양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공황보다도 정말 최소 수백 배 이상의 충격이 더 큰 사태일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첫째 사람과 무역을 차단하는 부분이 이 병의 특징이잖아요. 네. 옛날엔 대공황 때는 보복으로 관세를 해서 그렇죠. 서로 좀 차단이 된 거지만은 사람이 다니거나 물건을 보내는 데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전부 문을 걸어 잠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 해도 당장 중국이나 해외에 생산 기지를 돌리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일하러 사람들이 안 나오고 네. 있고. 지금 요즘 봄날이 이렇게 한국에 황사 없는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공기가 좋아요. 그걸 아무도 지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지만 나라별 거리두기도 참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중국에서 날라오던 게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냐 아니냐 많이 그랬잖아요. 보니까 한 80%는 중국 탓 같아요. 예, 봄에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 마스크 끼고 다녔잖아요.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런데 그때 중국 탓이냐 아니냐 할 때 중국이 20% 영향이다 네. 뭐라고 나발들 떨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 정부 연구단체에서 한 게 중국계 뭐 한 40%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예, 나중에 20%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고는 한국의 고등어가 탓이다고. 네. 근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이 딱 저러니까 올해 봄에 단 하루도 황사가 심해가지고 고통받은 그렇죠. 날이 없어요. 옛날 4월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중국 탓이 100%라고 보는 거고. 올해 저기 벚꽃이 가장 오래 핀 게 올해 벚꽃이었습니다. 예, 지금 잘 안 지대요. 아직도 네. 붙어 있는 벚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예, 있겠죠. 나쁜 바람이 예, 저도 그래 보고 좀 있습니다. 덜한 거 이런 것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비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중국에 네. 2억 명의 농민공이 업자가 됐다는 거. 2억 명이. 미국이 지금 실업자가 2,200만 네, 명이 그렇죠. 발생했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는 얼마나 데미지를 미치겠어요. 지금 뭐 약간 타임렉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예, 거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월급쟁이들, 공무원들, 정치인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바닥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예. 예, 자영업부터 정중소기업, 영세기업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 조만간 아마 한두 달 내에 위로까지 번져서 저는 큰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런데 네. 다른 거는 거짓말로 네. 뭐 정권이 비리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버티면 되고 네. 뭐 북한하고 문제도 아니다고 우기면 되는데 네. 경제는 사고가 날 때 네. 그 수습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뭐 금리도 내출 많고 다 낮췄지. 뭐 없죠. 예. 예, 없어요. IMF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IMF에서 돈 받았잖아요. 예. 지금 IMF 돈 달라는 데가 세계에서 수십 군데예요. 예. 돈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극복하기 특히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권이 더 친기업적으로 하고 구조조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내가 보니까 거의 없고 기업을 더 옥죄고 돈은 풀어주고 예. 뭐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치료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지금쯤 국민 앞에 우리가 미정유의 네. 전임 미답의 그렇죠.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네. 한국에도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한 네.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네. 근데 우리를 도와줄 해외 국가도 없다. 이건 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자라고 네. 국민 앞에 위기의 실상을 그렇죠.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정부부터 예.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안 쓰겠다. 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엉뚱한 공약한 거 막 예. SOC 필요 없는 공사하는 거 이런 거 가스토바, 올스토바 진짜 있다. 어려운 기업이나 어려운 사람들 네, 돕는 쪽으로. 좀 있으면 아마 일가족 동반 어떻게 보면 자살한 사람도 많이 생길 속출할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 절감한 거 쓰겠다. 이건 제대로 된 지도자죠. 자, 여러분 네. 지금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영세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요. 은행에 빚내 가지고 하다가 문 닫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빈곤층이 됩니다. 네. 빚더미에 쌓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우리나라에 데미지를 입힐 거냐. 또 멀쩡한 대기업도 지금 위험한 데 많잖아요. 아, 그럼요. 곳곳에서 이야기 들려오고 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요. 대통령 능력자 운운하고 이렇게 이제 환상에 빠져 있다가는 정말 그 대가를 끔찍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자,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